그 행복한 시간이었고 그래요? 또 의미 있는 네. 좋은 기회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참여한 분들이 이제 당, 정, 청, 그다음에 전문가 같이 왔는데 그 논의 구조가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권력을 갖고 있는 집단이 어떤 결정을 하고 이걸 이행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목표를 세워놓은 그것에 대해서 n분의 1로 이제 계급장 떼고 토론해서 합의된 건 발표하고 합의 안 된 건 계속 쟁점 토론하고 수정해서 보완하는 이런 민주적인 절차를 거침으로써 훨씬 더 국민들한테 새로운 정부의 정책이 수용성이 높아지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 앞으로도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어떤 정부든지 간에 그런 방법을 거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기존 인수위는 특히 장관 인사, 그다음에 정부 조직 개편, 정책 세 가지를 했거든요. 근데 인사와 조직 개편이 워낙 센 이슈죠. 거기에 관심 있지 정책은 그냥 공무원들한테 맡겨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새 정부가 새롭게 내놓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인사와 조직을 청와대가 맡고 정책만 집중적으로 토론하다 보니까 청와대도 도움이 되고 정부에 참여한 이 중요한 관료들, 그다음에 당의 국회의원들이 그 과정을 통해서 상대에 대해서 이해하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깊숙이 들여다볼 좋은 기회를 준 걸로 의미 있게 봅니다. 약간의 역할 분담. 원내대표는 어차피 대야 협상을 책임지는 위치니까 당연히 타협적으로 양보해서 나가야 되고 당 대표는 당 전체와 또 지지자들의 여론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원칙적인 얘기를 하고 그러나 국회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원내대표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과거에 민주당이었으면 난리가 났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당이 굉장히 안정되고 단합되어 있다는 게 추미애 대표의 표현이 당내 일부에서도 우려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공개적으로 비판하지 않는 그런 좀 성숙된 그 내부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잘 수습하지 않았냐 생각이 들어가고 조대혁 교수는 고대 내에서 학생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잘해주는 교수였는데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학생들을 표현을 했었는데 그것만 딱 잘라서 얘기하면 저 교수가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비난이 있을 수 있는데 그 학교 내 교수들의 얘기 들어보면 참 학생들하고 잘 어울렸던 그런 교수였다라고 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의 그 등장에 좀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 사퇴라고 하는 결정을 내린 거에 대해서 그냥 높게 평가합니다. 국민의당에서 추미애 대표 이 얘기가 일종의 수사 지침이다 이런 얘기하고 혹시 청와대가 민정수석을 통해서 검찰 수사에 개입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하는데 그건 과거의 얘기죠. 문재인 정부는 그와 확실히 선을 긋겠다고 하면서 새로운 민정팀을 짠 건데 계속 그런 의심을 해야 되는 건 맞지 않고요. 오히려 국민의당이 자체 조사라는 이름으로 했던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 검찰의 수사 지침을 내렸다고 오히려 역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서 그런 논란을 거듭하는 것은 이제 맞지 않고 일단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으니까 그 수사 결과들을 좀 지켜보면서 당사자들 충분히 조사 협조하고 그에 따라서 밝힐 것도 밝히고 책임지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보입니다. 이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해서 아마 안철수 대표도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본인이 새정치라고 하는 트레이드 마크를 갖고 있는데 구태 정치 수준이 아니라 아주 상상할 수 없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조작 사건이 대선 자기를 위해서 또 상대 유력한 후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 거를 상상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시간이 좀 길어졌을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이제 안철수 대표도 스스로 자기가 새정치라고 내세웠던 그게 실패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선언하고 앞으로 계속 정치를 할 생각이면 이제 그런 새정치 구호가 아닌 진짜 새로운 모습의 정치를 꺼내야 한다고 봅니다. 본인이 대선 출마를 위해서 민주당에서 나와서 국민의당을 창당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새정치가 아닌 구태 정치인들과 손을 잡고 정당을 또 대선을 나간 것 자체가 원래 전 비극의 씨앗이었다 생각하고요. 정말 새로운 정치를 할 생각이 있다고 하면 벌판에 혼자 나가서
다른 모습으로 새로운 사람들과 정치를 한다면 새로운 기회가 있겠지만 지금처럼 기성 정치와 손잡고 안주하는 정치로서는 그런 의미에서의 정치는 끝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인이 스스로 변신해서 이제는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라는 그 새 인물의 이미지로만 지지를 받았던 것은 끝난 거고 이제는 내공을 갖춘 새로운 의미에서의 정치를 표방하지 않는 한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미고 양당 구조, 그러니까 지역주의에 기반한 양당 구조의 틈을 비집고 반사 이익을 누려서 제3당으로 등장한 거고 지난 총선에서 특히 친노 패권주의를 공격하고 반문 정서에 기대서 호남에서 많은 득표를 해서 의석을 40석을 만들었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등장함으로써 그거는 더 이상 또 효용이 없을 거거든요. 이제 진짜 새 정치를 안철수 대표가 어떻게 만들어내느냐가 굉장히 본인한테 중요할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두 제과 프랜차이즈점이 경쟁 관계잖아요. 네. B라는 회사의 그 대리점주가 네. A 회사의 빵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라고 이걸 신고했어요. 난리가 났죠. A 회사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B라는 회사의 대리점주가 그걸 조작해낸 거예요. 지금 A 회사가 민주당이고 B 회사가 국민의당이라 놓고 보면 그거를 철저히 조사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민주당에게 그 얘기한 추미애 대표에게 그러면 우리 인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그 민주당이 정말 그 문제가 없는지 그 빵에 대해서 전수조사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죄로 덮으려 하거나 공격을 받은 것을 가지고서 그로부터 방어로 하면서 역공하는 이런 방식으로 나가는 거는 국민들이 보기에 올바른 모습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는 수사는 수사대로 하고 또 잘못은 잘못 비판해야지 이걸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서로 간에 주고받고 정쟁으로 가면 본질이 벗어난다는 얘기예요. 제가 맨 처음에 선거에서 네거티브에 대한 유혹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로부터 벗어나야겠다. 근데 국민의당이 실제로 보면 반 문제, 그러니까 문재인을 때리니까 표가 나오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조작이 생긴 거거든요. 그 후에 국민의당이 총동원돼서 그 조작된 결과를 홍보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조작은 개인이 했을지 모르지만 홍보는 당 전체가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냐. 그 원전을 많은 그 일부 전문가들은 네. 가장 경제적이고 안전한 전기 생산 방식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런데 미국, 그다음에 과거 구소련, 그다음 최근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처럼 그 안전하다고 하는 원전이 한번 사고가 나면 엄청난 재앙이 오는 겁니다. 네. 자, 그렇다고 하면 아무리 값싸게 전기를 생산했다고 하더라도 만약의 경우에 어떤 사고가 생기면 아무런 대책이 없는 이 위험한 원전에게 계속 우리가 의존해서 가야 되느냐. 이미 뭐 독일, 뭐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탈원전을 선언해 국방에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더 이상의 추가 원전은 짓지 않고 오래된 원전을 계속 수명을 연장해서 위험을 증폭하지 말고 중단하고 그리고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기 위한 그런 탈핵 시대, 새로운 신재생 에너지 시대로 가야 된다고 하는 분명한 선언을 한 거고요. 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이 이제 부산, 원전이 주변에 밀집되어 있는 부산 출신으로서 부산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우려를 너무 잘 알고 있고 본인이 고리 1호기 정지식에 가서 직접 버튼을 누르려고 할 정도로 탈핵 시대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갤럽에서 조사한 원전에 관련된 여론조사를 했더라고요. 예, 보니까 전기를 얻기 위해서 원전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냐? 찬성이 59%예요. 그런데 원전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냐 물어보면 위험하다고 54%예요. 이제 우리 국민들은 원전은 위험하지만 전력 생산을 위해서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럼 현재 신고리 5, 6호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이 37%, 중단이 41%예요. 반반이에요. 자, 국민들이 상당히 서로 엇갈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졸속으로 중단시켰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은 선언은 해야죠. 자, 선언하고 난 다음에
5, 6호기에 대해서는 계속 할 건지 말 건지 국민들의 수기, 토론, 시민 배수지원제를 통한 공론화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때 일단 중단해 놓고 그러니까 계속 하고 난 다음에는 결론이 나면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일단은 중단하고 국민들한테 묻고 그 결정에 따라서 중단 지속 여부를 결정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결코 졸속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석 달 동안 충분히 토론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아무 대책 없이 준비 없이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잘못된 비판이라고 보고 그러나 그 결론이 날 때까지 밀어둔다고 하면 우리는 탈원전으로 갈 수가 없는 거니까 일단 용기 있게 먼저 선언하고 오래된 거에 대해서는 폐쇄하고 새로 건설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 중단하고 물어서 아무래도 이게 위험하긴 하지만 지금 중단하지 말고 일단 이 짓던 것은 그냥 하자라고 한다면 그 결론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문재인 정부가 중단을 미리 판단해 놓고 묻는 게 아니라 그 교회에 대해서는 진짜 국민들한테 선택에 맡기겠다라고 한 거기 때문에 그 이명박 정부가 녹색성장을 선언하고 그때 신재생에너지 꽤 갔어요. 근데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중단이 됐어요. 이미 중국 같은 나라들 그쪽이 굉장히 앞서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시 하려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뒤진 게 있는 거죠. 이 속도를 더 내기 위해서 더 많은 투자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이 진전이 돼 있으면 이렇게 대안이 있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풍력이나 태양광이든 이렇게 대안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만한 모델이 분명치 않은 게 지금 저희들의 고민입니다. 일단은 우리 사회가 정말 탈원전하고 신재생 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가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선언과 합의가 필요한 거죠. 자, 그럼 그렇게 하기로 해놓고 나서 자, 그럼 현재 짓고 있는 원전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건 그냥 할 거냐? 아니면 중단시킬 거냐? 중단시키려고 보니까 매몰 비용과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을 거쳐서 국민들이 일단 짓는 거 짓자라고 하면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판단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고 일단 선언하고 토론해서 결정하자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뭐 졸속이다. 그리고 왜 작전하시 했느냐라고 얘기하는 건 실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고민을 조금 더 이해해 주십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전에 그러니까 전기 생산 비용이 신재생보다도 저렴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이걸 건설하는 과정에서는 보상 비용, 그 다음에 대처리에 대한 비용까지 포함하지 않는 거고요. 그것까지 포함하면 실제로 더 단가가 높습니다. 그걸 자꾸 간과하는 거죠. 원전 마피아들이 그걸 간과하는 건데 그것까지 합치면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건데 그걸 떼놓고 단순히 그 발전 단가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임종석 비서실장이 박준호 비대위원장을 만나는 이 사진인데요. 결국은 추경을 살리기 위해서 노동장관 후보와 맞바꾼 경우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고 어쨌든 간에 국민의당이 그걸 수용해서 추경 심의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잘한 일로 보입니다.